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흔히 접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질병,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은 질병인 당뇨병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우선 당뇨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 진단 기준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당뇨병이란 인슐린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우리 몸속의 혈당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혈액 내에 있는 혈당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건데요. 이 인슐린이라는 것은 췌장에서 분비돼서 혈당을 세포로 옮겨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열쇠라면 세포는 문이고 혈당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손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손님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머물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만 머물게 되니까 손님이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을 하러 왔는데 일을 하러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바깥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라는 것이 췌장에서 분비된다고 그랬는데요. 췌장은 우리 인체 내에 간 아래쪽에 위치하는 이자 그렇게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췌장이라는 데서 분비하는 거고, 이 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화에는.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소화 효소를 내서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 효소를 내는 그런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에서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이 인슐린이라는 것이 분비되는 과정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여튼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유전적 요인은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혹시 당뇨병을 앓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 점점 나이 들면서 췌장이라는 이 기관이 계속 노화가 되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 습관 요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 고탄수화물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했다가 또 날은 또 분비를 안 했다가 이런 과다한 일을 하면서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게 되니까 췌장이 어느 날 급격하게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느 날은 또 안 만들고 이렇게 기계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규칙적이고 적절한 식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 부족도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하고 이제 이런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한다든지 그런 경우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질병 발생에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요인,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스트레스는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 결국 당뇨병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모든 건강 문제에 빠질 수 없는 요인 하나가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 생활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임신성 당뇨해서 임신으로 인해서 당뇨가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는 않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당뇨병의 전이, 진단까지 알아봤으니까 전이, 원인까지 알아봤으니까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공복 후 혈당이 당뇨병 진단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데요. 공복 후 혈당이라는 것은 8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굶은 상태에서 혈액으로 혈당을 측정한 결과 126mg/dL.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치로만 얘기하니까 혈당이 126 이상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굶고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병원 가서 측정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나 밥 먹은 후에 한번 이 간단한 기계로 측정해 볼래 이렇게 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서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 있는 경우 당뇨병으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산다 이래서 다식, 다음, 다가를 얘기를 합니다. 다식은 이상하게 먹어도 배가 고파서 계속 음식을 찾아서 음식을 먹는 경우. 다음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 갈증이 많이 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 다뇨는 소변을 많이 누는 경우. 그래서 다식, 다음은 다갈이라고도 얘기해요. 다뇨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파서 계속 밥을 먹으면서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찾고 그래서 또 소변을 많이 보는 경우. 이 3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서 혈당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 당뇨병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하게 집에서도 당뇨병 환자분 계시면 혈당 측정기가 있으니까 쉽게 혈당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복 혈당인 경우 100mg/dL 미만이 가장 정상이에요. 그래서 100 이하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고 100에서 125 정도 사이에 나온다 하면 요거는 당뇨 전 단계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26 이상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식사 후 2시간 혈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뭐 또 임의 혈당이라고도 합니다. 이 검사는 이 임의 혈당이라는 것은 특정 시간대와 상관없이 측정한 혈당수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시간대, 그러니까 공복이 아니고 내가 음식을 좀 먹었던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혈당이 200 이상이 나오면 당뇨병으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먹는 만큼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20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음식을 먹고 나면 대개 한 140에서 160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면 200까지도 올라가지만 올라갔다가 인슐린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먹은 후 식후에 어떤 특정 시간을 가늠하지 않고 혈당 측정을 했는데 200 이상이 나왔다 이러면 뭔가 당뇨병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의 정의, 원인, 진단 기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나이가 들면서도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기 때문에 당뇨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천천히 알아와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당뇨병의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